SK가스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완을 먼저 분석을 해 봤는데 SK가스는 좀 어떨까 매우 궁금해 가지고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매출은 46.8%가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더 크게 156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내용이 좋다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1.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일 먼저 그 이완과의 그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거 한 장이면 아마 끝나도 될 것 같긴 합니다. 2022년도 그 SK가스 그 전망치와 이완의 그 전망치를 비교해 보는데 매출액은 이완이 더 많습니다. 그 전망도 더 많이 할 것 같고요. 단위는 100만 원 단위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스루풋율입니다. SK가스가 9.9% 거의 10%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완이 5.2%뿐이 되질 않습니다. 무려 그 마진이 4.7% 차이가 납니다. 같은 동종업계로서 과연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날 수 있는 거냐? 그게 좀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. 손익분기점식으로 이제 그 매출을 예측을 해봐도 뭐 다 똑같이 나옵니다. 목표 이익을 그 고려해 가지고 그 운영비용 더해 가지고 그것을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한 7조 원대 SK가스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완은 7조 한 5천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더 많이 나오죠. SK가스가. 그럴 것 같습니다. 그 스루풋율 자체가 높으니까 왜 이렇게 이 같은 업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,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. 재고 회전율은 뭐 그 이완이 더 많습니다만은 높습니다만은 SK가스가 좀 그 연간 예상 회전율도 더 좀 작거든요.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마진율이다,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주가를 보면은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SK가스는 57% 선인데 이완은 20%도 안 되는 18% 선입니다. 그래서 이미 증권가나 전문가들은 이완이 문제가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. 결국은 그 LPG 가스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종인데 이완의 그 수입 가격에 문제가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K 스루풋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3조 5천억 원을 달성해 가지고 매출이 46.8%가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대비는 46.3% 적게 증가했으니까 스루풋율은 51.8%더 크게 증가했고요. 스루풋율은 0.3% 상승했습니다. 운영비용이 4%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이 워낙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2.13이 나옵니다. 영업이익이 1857억 원이 돼 가지고 원가 회계하고의 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상품에 배부되는 가공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. 상품이 207억 원 증가했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46.2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4%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비율이 현장 운영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. 2%인데 이 이완의 그 가공비율은 그 분기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2021년도 연간 그 비율을 보면은 1.8%입니다.
그러니까 가공 비율이 그 SK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더 난다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판매 마진율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이 뒤진다. 이완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인건비가 322억 원대 그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.7% 금액이 감소했습니다. 그러나 그 직원은 47명이 직원했는데 500명대에서 47명이 거의 10%선 한 8%선 정도 되면은 이 신입 초임 사원들의 그 증가로 평균 임금이 내려가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. 그게 근데 10.2%나 좀 하락한 거로 나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 연봉은 1억이 넘을 거로 보고 있고요. 전년도는 1억 한 2천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그 신입사원들의 이 유입에 따라서 그 평균 임금이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수송 저유비가 좀 줄어들었고요.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결국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로 이 WCAI 기준은 그 상품만 했는데 회사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BWCI의 증감액에서 요건 또 특별히 저장품은 이 회사는 뺐습니다.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 일치합니다. 이런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도 일치하는데 2021년까지 쭉 이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안 했는데 이게 그 2022년도에 넘어와서 그 재고가 뭐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평가 손실 작업을 최초로 한 거로 나옵니다. 30억 원을 평가 손실액을 잡았는데요.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었나? 이 평가 손실을 잡는다면은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서 그나마 매출이익이 줄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상외로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 매출이익을 줄이려고 이런 평가 손실 작업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너무 큰 그 변동입니다. 전년도에 그 상반기에만 해도 90회전했는데 이게 25.5회전으로 크게 급격히 하락했습니다.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. 아무래도 이 가격이 오르니까 좀 저장해서 팔고자 하는 그런 그 전략이 세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수르픈율은 9.9%로 0.3% 상승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 이제 일반 제조업에서는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을 하는데, 뭐 어쨌든 재고 회전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실제 그 수량도 늘었겠지만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수르픈율 그 상승은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임팩트 미래 가치는 57.1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좋아졌고요.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매우 느려졌습니다. 요거는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이 판매 가격은 별도로 없고 국제 그 유통 가격만 이제 그 양사가 다 공시를 하는데 전년도는 다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. 왜 사우디에서 공시하는 가격이.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SK가스는 그 750달러로 공시를 했는데 프로판이나 부탄이나. 근데 그 이완은 670, 660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요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누군가는 착각을 한 겁니다. 누군가는 착각을 한 거예요. 뭐가 잘못 정보가 들어왔든지 아니면은 이 공시의 그 신뢰성,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둘 중에 하나는 매우 저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완 쪽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, 그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.
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SK가스가 471억 원의 자본적 투자가 있었고 종속기업 비율이 27.4%로 상승했고요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2천억 원대로서 수익률 4.9%, 2%가 상승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692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문제가 있네요. 지금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2.4%나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 실제 은행 차입금이 있지만은 그거 외에 장기 금융부채가 있는데 금융부채라고 명명해서 더했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할부로 갚아 나간다든지 연불로 했을 때 보통 구매 계약을 한다든지 장기 수익 계약을 할 때 유산쓰라는 거를 대부분 좀 쓰죠. 그래가지고 지급이자 나가는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경영권 방어 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그렇게 봐집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으로서 45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ROE 1.1%로 전년보다 0.2% 인상을 해서 배당을 했습니다. 최종 6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보유율은 매우 낮고요. 그 다음에 자본 이익잉여금률은 36.5%가 상승했습니다.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원가회계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미리 앞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7조 3,500억 정도 할 것 같다. 이런 생각이고요. 이때 재고가 20% 증가한다는 거로 봤습니다. 그러면 계획 대비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끝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스루풋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좀 적게 나옵니다. 스루풋은. 일반적으로 제조업 쪽에서는 스루풋 쪽이 금액이 적게 나오는데 여기도 좀 적게 나오네요. 뭐 스루풋율 매출 재료비하고 스루풋율 그대로 두고 단순 2배에서 한 7조 정도 한다고 예상을 해서 7조까지 매출을 하겠소. 그러면은 이걸 또 판매라고 본다 그러면은 B2B 거래에서 700만 원의 계약이 되니까 원가 회계보다는 저가로 그렇게 공급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매 전략을 또 세우는데도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 마진은 있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원가 회계보다는 판매 가격이 적어지니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마진율은 괜찮으니까 놔두고 연간 52회전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1회전 정도 일주일에 1회전 정도로 해서 1.8% 증분만 시켜도 노력을 해서 그러면은 매출액이 7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3,200억 정도 남겠다. 원가 회계 영업이익 보다는 약간 작게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현실적인 예측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. 이상 SK가스에 대해서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완하고 마진율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게 같은 LPG 가스를 수입 공급 판매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근본 원인은 수입 가격이 경쟁력을 좌우한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뭔가 이완이 구매에 있어서 뭐 방만한 그런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.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쪽이 더 잘한다 하는 게 이제 눈에 띄네요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